야, 김정은이가 무슨 지 할아버지예요? 왜 이렇게 김정은을 믿어? 어제 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그 윤석열 대통령 정부 2주년 기념으로 인터뷰를 했었는데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믿었다는 문재인 회고록 내용과 관련해 정세를 오판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특히 이는 더 이상 독일의 영토 확장을 꾀하지 않겠다는 아돌프 히틀러의 말을 믿고 1938년 미넨 협정을 체결했던 네빌 챔벌레인 당시 영국 수상의 실책에 빗댔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챔벌레인이 드디어 우리 영국은 안전하다 했는데 개뿔 런던 공습. 이게 뭡니까? 이거 뭐 김정은을 믿느니 차라리 히틀러를 믿겠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당연하죠. 이게 그때 그 영국 수상이 네. 독일까지 갔어요. 가서 히틀러를 만난 거죠. 그렇죠. 만나서 보니까 아, 이 사람은 우리 영국을 침공하지는 않을 것 같아. 완전 오판한 거죠. 예, 예. 이 오판이 넘어간 건데 그게 기본적으로 어떤 그 베이스를 가지고 있냐면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계속 수비만 잘하면 되겠지 네. 이런 생각이 깔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해고록도 보면 북한은 핵을 쓰려고 만든 게 아니고 보관을 위해서만 만든 것이다. 지금 장난합니까? 원래 그 얘기 하잖아요. 그 말 걷다가 말이 생기면은 말 타고 싶은 말을 타면은 마부 잡히고 싶다는 얘기가 그게 사람들의 본성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핵이라는 것은요, 시청자 여러분. 핵을 개발하려면 NPT도 탈퇴해서 경제 제재도 받아야 되고 핵 만드는데 엄청난 하이테크놀로지가 필요하고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 돈 도대체 어디서 난 거예요, 도대체? 근데 그 핵무기를 개발해서 지하에 숨겨놨겠죠. 예를 들자면. 그러면 그거 그 최고 권력자, 최고 존엄자는 만지작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핵무기는 엄정한 관리하에 있는 국가들만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장난감이 지금 김정은 손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믿냐고. 핵을 쓰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보관하려고 만들었다고? 이런 엉뚱구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그 해고력에 또 써요. 그 이야기를. 야, 진짜 예쁜 마녀님. 야, 저 한마디가 저의 가슴을 찢습니다. 정은이가 사람 본인 눈. 와,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문재인이가 이렇게 해서 정은이 말 다 듣는 사이에 우리 머리 꼭대기에는 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대륙간 탄도 미사일뿐만 아니고 IRBM, 중거리 탄도 미사일, 잠수함에서 발생하는 SRBM, 이게 무슨 고도화를 넘어서 뭐 구색이 무슨 뭐 벤츠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E 클래스, X 클래스까지 그 클래스 다 하는 동안 지금 당신들 뭐 했냐고. 우리 머리 위에 핵을 이고 사가야 되는데 그런데 무슨 뭐 정은이 말을 다 믿었다고? 이게 도대체 뭐 그러니까 김영호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은 외교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두 가지다. 하나는 의도와 하나는 능력이다. 능력이 있는지 의도가 있는지 두 개를 봐야 되는데 문재인이는 의도만 가지고 선한 의도가 있다고 하면서 능력을 안 보고 있는 동안 능력을 다 키워나도록 그냥 놔두고 그것 또한 뒷돈으로 해가지고 돈 주고 공해상에서 북한으로 해가지고 각종 이 그 광물질 다 실어 보내도록 놔둔 그런 것도 특검하자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맞죠. 그러니까 북한의 선한 의도,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영롱한 아침 이슬을 장미가 먹으면 향기를 내지만 독사가 먹으면 독을 만든다고요. 그럼 저 상대편이 독사인지 장미인지를 알고 챔벌린 영국 수상도 히틀러를 보고 장미구나 생각한 거예요. 바보같이. 히틀러를 장미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쪽은 침공하지 않겠구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독사네. 그것도 살모사야.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영국 수상 챔벌레인이 미넨 회담 결과 어떻게 됐죠? 결국 1939년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난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리고 독일이 쏜 미사일에 독일이 보낸 항공기에 런던이 초토화된 거 아닙니까? 초토화된 거죠. 완전히 그냥
근데 그 영국 국민들이 대단한 것이요. 그 당시에 폭탄을 맞아가지고 뭐 이렇게 건물이 많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영국서 공부할 때 보니까 아 맞아 영국서 공부했지. 그 영국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나치가 자기들을 괴롭혔던 그 유산을 건물을 헐지 않고 우리 같으면 그냥 완전히 밀어버리고 재개발했을 텐데 그걸 살려서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서 다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 한 장 찍어놨습니까? 아, 많죠 사진은. 역시 다음번에 한번 그 사진 좀 가지고 있어. 살짝.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김영호 그 장관께서 북한의 의도를 전적으로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대단히 부정적인 안보상의 결과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 억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맞는 방향 아닙니까? 당연하죠. 엄정한 국제 정치 세계에서는 주먹이 깡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뭐 독도 가서 그 독도는 우리 땅이에요라고 외치는 조국식의 저런 아주 저급한 정치 행태는 조국의 행태는 결국 누굴 도와주느냐? 일본 우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독도 다케시마 우리 건데라고 하는 일본 우파들을 도와준다고. 민간인이 가서 아 독도는 우리 땅이다. 우리 퍼포먼스 하면 그건 즐거운 일이에요. 하지만 유력 정치인으로 지금 등록이 됐잖아. 제3당의 당수잖아요. 그런 사람이 독도 가서 독도 우리 땅이라고 하면 일본 우익들이 좋아한다니까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 극과 극은 통하는 것 같아요. 일본 우익을 위해서 그 가서 퍼포먼스를 해준 조국을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북한 핵을 다룰 때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저게 장민지, 저게 독사 살모산지를 알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코브라인 것 같은데. 코브라? 코브라 독이 더 센가요? 하여튼 장미에게는 그에 합당한 대응을 해주면 되지만 독사 살무사는 상당히 조심해서 대응을 해야 되죠. 근데 결국 지나고 나서도 보세요. 지나고 나온 결과를 보면 완전히 속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북한이 핵을 가짐으로써 남북 관계의 협상 주도권을 누가 가지게 됩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죠. 우리 끌려가는 거 아니야? 끌려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도 이번에 뭐 11월 달에 대통령 나오겠지만 미국 그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유 괜히 뭐 북한 핵이 뭐 헐리우드까지 날아올 수 있으니 일단 우리는 미국 본토까지만 못 날아오게 만들고 주한미군을 빼든지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된다니까요. 전쟁이 발생했을 때 과연 미국이 대한민국의 핵 우산을 본토에 대한 공격, SRBM을 통한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 ICBM을 통한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 그 부분을 감수하고서 대한민국에 대한 핵 우산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군사 전략가들은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맞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대한민국이 자체 핵 무장을 해야 된다. 내지는 나토와 같은 핵 공유를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미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에치스 라인이라고 한반도는 그냥 알아서 하라고 제껴놔 해서 일본, 타이완, 필리핀 이 에치스 라인이 그어지면서 김일성이 스탈린 만나서 형님 전쟁을 좀 해야 되겠는데 탱크 좀 주십시오 한 거 아닙니까? 그게 90년 소련이 망하면서 KGB 문서가 다 비밀 해제되면서 다 나타난 거잖아요. 이런 형편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잘못하면. 그런데도 아직까지 북침했대. 북침 유도했대. 그게 이제 미국의 수정주의 학자들 그렇죠. 이야기인데 네. 브루스 커밍스 브루스 같은 커밍스의. 그게 80년대 대학가를 또 이렇게 하면서 저도 그 책 읽었던 기억이 나요. 이거 학교 혹한단 말이죠. 다닐 때. 혹하죠. 혹한다고. 예. 근데 결국 그 KGB 비밀 문서가 해제되면서 다 다 까발려진 사료가 거죠. 다 있는데 그런데도 눈 감고 귀 막고 있는 애들 아니에요. 그게 이제 한반도 천동설을 믿는 천동설. 사람. 그렇습니다. 그 사람. 엑스 선비들. 네. 예. 그렇습니다. 위정 척사파. 나라 망하는 거죠. 그건. 네, 그렇죠. 나라 말아먹는 거지. 그 사이에 나라 망해 먹어도 지들은 정신승리하죠. 중승승리하고 애들은 다 어디가 있다? 음. 미국 다 보내놨다. 이런 썩어 빠진.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자들이 나라를 망치는 세력이에요. 그래놓고 주작 탈레반. 참빛다래님 감사합니다. 아 참 우리 국풍님 수준 높은 방송 너무 유익하고 재밌는 것 아닙니까? 아니, 라는 사실 말씀이 있었고 앞에 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은 우리 영풍님 장풍으로 인이를 북한으로 날려주세요.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우리 댓글이 정말 천재적 댓글이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또 우리 주작 탈레반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이 네네.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병자호란 때 네네. 그 후금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음, 결국 그 인조 음. 임금이 내려와서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끌려갑니다. 만주로.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 가서 온갖 해코지를 당하고 만주 가면은 후금의 군사들의 와이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조선에서 여자들을 데려왔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귀 잘리고 코가 날아가고 이런 참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이 남아있는 이 조선의 남자들이 아버지, 삼촌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왜 안 받아주느냐? 우리는 주저하게 나라인데 도덕을 몸이 더럽혀진 여자를 어떻게 집으로 들을 수 그래서 있냐고. 인조 임금이 그 여성들을 모아서 지금 서울에 있는 이태원 밑에 가서 한강에서 몸을 씻고 나면 막 도덕성이 쉽게 회복됐다. 말하면 사면 복권된다. 뭐 이런. 그래서 그 여인들이 주로 모여서 살았던 동네가 이태원 주변입니다. 그래서 이태원이라는 그 마을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된다고요. 그래서 이 주작 탈레반들은 혼자서 정신 승리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든 말든 자기 혼자 정신 승리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 세력들이 한국에 남아있고 그런 세력들이 나라를 망치는 주 세력입니다. 그렇죠. 그런 주작 탈레반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이라고 해서 환향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환양연이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우리나라 인권 유린 당한 여성들, 남자가 제대로 나라 안 지켜가지고 그따위로 나라를 만들어 놓고는 정말 모진 고초를 당하고 대한민국으로 돌아온 정말 우리의 여동생, 우리의 누이를 그런 식으로 매도하고 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겁한 거죠. 마치 지금 비겁한 거죠. 그게 좀 진짜 현재의 지금 중남미 베네수엘라에서 지금 똑같은 이루어지는 거 일입니다. 아닙니까? 똑같은 일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차베스의 포퓰리즘으로 해서 다 무너지니까 베네수엘라 여성 우리 미스 유니버스 하면 맨날 두고두고 1등 하는 데가 아닙니까? 정말 미녀잖아요. 미인들. 거기가 정말 가족 먹여 살리려고 몸을 팔기 위해서 멕시코로 미국으로 밀국하는 그런 참상이 마치 우리나라 병자호란 때 있었던 그런 일들이 포퓰리즘으로 해서 대한민국 그 중남미의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와 같은 베네수엘라 특급 열차를 타면서 1인당 25만 원 주겠다는 그런 이재명의 솔깃한 당의정에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힘들어지면 제일 먼저 고생하는 그룹이 여성들과 아이들이죠. 아이들이에요. 예. 예? 그 전쟁 나는 분쟁 지역에 가보세요. 남자는 군대로 끌려가고 여성들과 아이들이 엄청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양녀에 대한 이 역사적인 기록을 절대 잊으면 안 되고요. 이 환양녀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비겁한 주작 탈레반 세력을 우리가 정말 비판해야 됩니다. 근데 이 당대에 그런 주작 탈레반과의 세력이 있다는 게 이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참. 야, 이거를 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참. 상설 특검해야죠. 상설 특검. 지금 뭐 말씀드렸듯이 상설 특검 하는데 법 만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미 법이 있어. 그거 국회에서 22대 국회 당선자들이 특검 발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특검 뽑아달라고. 자, 108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예. 상설 특검 가자고 부르짖으세요. 야, 진짜. 그러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좀 더 전략적이고 또 그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법조인들이 왜 국회의원을 돼야 되는지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법을 좀 다양하게 알고 하는 사람들이 법조인이 돼가지고 기존에 있던 법을 척척 가지고 와서 척척 무기로서 장착해가지고 미사일 쏘고 대포 쏘고 그럴 수 있는 무기를 장착해가지고 이론적인 어떤 그런 무기를 장착해가지고 대야 투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너무 지금까지 108 번뇌만 하면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 좀 속상하고 가슴 아픈데요. 이런 부분 정말 우리 당선자 나으리님들 열심히 좀 띄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뿐만 아니고 우리 멸콩TV 시청자분들 같은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맞습니다. 네. 이번에 또
다음 이슈로 넘어가는데요. 아까 처음에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첫 댓글로 문재인 당시 또 탈북자 강제 송환 그리고 또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도 다뤄달라 그 말씀했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어젯밤에 하면서 요 두 분은 준비를 했었는데 저의 마음을 싹 읽으신 거예요. 근데 어제 그 중앙일보 논설에서 그 얘기를 썼단 말이에요. 국내외적 비판을 받은 탈북 선언 강제 북송 사건은 대담 형식 회고록 본문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반성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반성 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탈북한 사람을 판문점을 통해서 떠밀어 가지고 예. 이 두 분이 나중에 어떤 언론 보도를 보면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처음에 눈 가리고 눈 가리고 갔거든요. 경찰 특공대. 제가 경찰 특공대 니들이 거기 왜 가? 제가 판문점 주변에서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판문점을 가려면 자유의 다리를 건너야 됩니다. 그렇죠. 예. 저도 자대 배치 받을 때 자유의 다리에 딱 그 저희들이 탄 차량이 서길래 이게 무슨 일이지? 그 밤이었습니다. 컴컴한 밤이었어요. 90년 2월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한국군 대위가 올라오셔가지고 땅결 이러면서 땅게.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동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자유의 다리가 원래 탱크가 넘어오면 이 폭삭 무너지게 그렇죠. 나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덜그덩 덜그덩 소리가 나요. 그분들이 아마 그 다리를 넘어가는 순간 이거 이상한 데로 가는구나 이거 뭐지?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쭉 그 제담 땅굴 있는 옆으로 해서 우회전해서 쭉 가면 이제 판문점이 나오는데 제법 멀리 갔죠. 예, 제법 멀리 갑니다. 딱 내리는 순간 아이쿠 큰일 났군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거기서 무릎 털썩 주저앉았다는 덜덜 거 주저앉았잖아요. 아니에요? 그 사진을 보면 네. 그 사진도 나중에 계속 요구를 하니까 통일부가 찍어놓은 사진이 나온 거잖아요. 그것도 공식적으로 안 찍고 옆에 휴대폰 찍은 것 같이. 예. 안 가려고 몸부림치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정말 가축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었습니까? 그 떠밀어서 예. 이제 북한군 손에 딱 잡히는 순간 그 두 분들이 모든 걸 포기하고 시리에 빠져서 힘없이 끌려가는 그 장면. 야. 그 장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문재인 정권이 왜 그 두 분을 그렇게 북한으로 압송을 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탈북자들 더 이상 넘어오지 마세요. 북한 탈북하지 마세요. 라는 메시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재인의 탈북자 강제 추방, 북한 주민 탈북 방지용이었냐? 이게 제 오늘의 이슈의 핵심 타이틀입니다. 그 메시지를 문재인 정권이 날린 거죠. 그래서 어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은 지난해 동서해 해상으로 탈북한 가족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만약 지금도 한국에 문재인 정부가 있다고 하면은 자신들은 오지 않겠다. 탈북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한국을 찾아온 두 북한 사람을 강제로 추방했다라고 하면서 이 탈북 어부 북송 사건을 언급했는데요. 이야, 지난해 한국을 찾아온 탈북민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란 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분명하다라고 직격했습니다. 결국은 김정은 체제를 더욱더 강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메시지를 날린 거죠. 탈북하면은 한국에 오더라도 판문점을 통해서 또 다시 나가버린다. 압송됩니다. 북한에 가서 예.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고문받고 사망이죠, 뭐. 고사포 아우지 탄광? 진짜 말 진짜 입에 꺼내기도 참 그렇네요. 그게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의 대통령이라 할 수 있냐고. 참. 정말 영님 어민 북송 사건의 탈북민들 밤낮 떨었답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탈북에 한국에 온 사람들도 혹시나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달달 떨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온 탈북민들도 헌법 통일 조항에 비춰봤을 때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 사법권에 재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이었던 문재인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 당시에 외교부와 통일부 인간들은 무슨 근거로 그 탈북민들을 북한에 보낸 겁니까? 당신들 그 두 사람 생명에 대해서 책임지실 겁니까?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제가 가슴이 참 먹먹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아, 진짜 속이 너무너무 상합니다. 아,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이른바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네. 이 또한 문재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더 악질적인 거예요. 악질 중에 악질 네. 아닙니까, 이거? 왜냐하면은 저도 그 현장 기자 시절에 어업 지도선을 타고 대마도 멀리까지 가서 취재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업 지도선은 해군 함정이 제일 멀리 나가 있고 그 다음이 어업 지도선이에요. 우리 어선들이 혹시 다른 데 넘어가고 국경을 넘어가서 할까? 할까 싶어서 외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게 어업 지도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업 지도선의 관리는 중앙 공무원입니다. 중앙 공무원. 해수부 공무원. 해수부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그 고 이대준 씨가 북측 해역으로 밀려가서 피격당해서 숨지고 시신이 또 훼손되는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이 몰랐느냐고요. 알고 있었잖아. 알고 있어. 그러면 자국의 국민이 총격받아 사망하고 시신까지 훼손되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 국민을 구출하지 않냐고 문재인 정권. 처음에 거짓말했잖아. 거짓말했지. 거짓말해서 싹 은폐하고 실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해양 경찰청장입니까? 그 감시받은 그런 내용 다 하는 거 나는 안 본 걸로 할게. 이걸로 했다가 구속영장 발부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리고 발부해가지고. 고 이대준 씨의 친형이죠. 예. 이대진 씨에 의하면 당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회고록에 뭐라고 썼냐면은 북한하고 연락할 채널이 없어서 안타까웠다. 그러니까 뭐가 채널이 없어 채널이. 아, 집은 뭐 집 그때 뭐 우리 정은이하고 한 라인이 있다며 개설했다며. 국방부, 국정원, 해군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북측과 연결할 수 있는 채널이 있었다고요. 네. 이대진 씨의 말에 따르면 근데 안타깝다. 네가 진짜 제정신이냐 이런 말을 하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책임 회피하고 거짓말로 변명한 거예요. 저 회고록이. 아. 어? 저 회고는 정말 열받아서 그냥 명예훼손 아닙니까 이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엄청난 명예훼손이죠. 돌아가신 분의 고인에 대한 엄청난 명예훼손이죠. 와. 그리고 그때 처음 나온 게 고 이대준 씨가 뭐 도박을 해가지고 도박을 뭐 해가지고 도박 탈북할 빚이 이유가 많아서 충분했네. 탈북할 이유가 있는 것처럼 선전선동을 또 해댔잖아요. 정부 아니, 당국이. 무슨 해수부 공무원이 조원현입니까? 해수부 공무원이 무슨 박태환입니까? 그 깊은 서해 바다에서 10km도 멀리 떨어져 있는 북한하고 있는데 거기에 탈북해가지고 헤엄쳐가지고 가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 아마도 그 어업 지도선에서 실족을 했거나 해서 물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밤에 이 상선이나 어선을 타보면 실수로 물에 떨어질 수 있죠. 네. 그런데 이 배 엔진 소리가 크기 때문에 안에 있는 승조원들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에 떠밀려서 가는 거예요. 이 해류에. 그래서 그래 됐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그 어업 지도선에서 이제 통신을 했거든요. 사람이 안 보이니까. 그럼 그때부터 우리 해군이나 통신 감청 부대는 총동원되어서 우리 국민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어야지.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구체적인 이제 수사가 진행되면서 서훈 전 장관도 구속됐고 아까 해양경찰청장도 사건을 은폐하고 이게 바로 사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거든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은폐했으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처음에 모른다고 했다. 사실 이게 특검이 돼가지고 정말 정권을 바짝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은폐했다가 나중에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그렇죠. 사안을 밝혀서 다 구속시키고 사법 처리를 했던 사안인 것 같은데요. 그때 아시다시피 처음에 탈북했다? 나중에 알고 왔더니만 이 그 라이프 자켓 이게 구조 자켓에 한글이 쓴 게 아니고 한문이 쓰여 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거기에 서해에 사실은 이게 중국어 선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중국어 선에서 이렇게 구명조끼를 줘가지고 이 그 떠내려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정황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충분하게 구조도 하고 계속 어떤 그 구조를 하기 위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본 국가가 할 일은 그 해당 국가의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죠. 특히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자국 국민을 보호하거나 구출하지 못하면 그 책임지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 회고록에서 이런 거짓말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책임을 지고 지금이라도 이래진 씨를 찾아가서 본인 그 이래진 씨의 친동생 고 이대주 씨의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정말 참회하고 진정으로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법 처리도 받아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아, 책임져야 돼요. 참